자, 저희가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로그인 로그아웃을 할 때에 어, 이 사이트 메시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decorate.xml 보시면 저희가 멤버 쪽에다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만들 거죠. 지금 그래서 사이트 메시가 적용이 돼요. 메뉴가 다 보이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메뉴를 클릭하는 거는 decorate.jsp에 가보시면 이제 어떻게 만들었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로그인이 안 돼 있을 때 empty 비어있지 않다. 비어있다 여기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로그인 폼으로 갈 수도 있어요. 폼.2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그인 폼.2라고 쓰면 이제 JSP로 갈 때는 URL은 이제 로그인 폼.2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쓰시고 앵커 태그로 했으니까 무슨 방식? 겟 방식. 겟 방식으로 써져 있고 그럼 얘를 받는 놈을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멤버 쪽에 있으니까 멤버 컨트롤러에다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에다가 컨트롤러 만들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 멤버 컨트롤러 만들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에서 배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폼은 그냥 화면만 보여주면 됩니다. 폼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이제 내용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어떤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그인하러 갔는데 제가 그 이미지 부분 이미지 등록을 하다가 자 이미지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미지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보니까 로그인하러 갔어요. 로그인하러 갔으면 얘를 다시 돌아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메인이나 아니면은 메인이 없으니까 뭐 보드 게시판의 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그 로그인이 다 되면 이제 게시판 리스트로 보내게 되는데요. 메인이 있으면 메인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뭘 하다가 일리 들어온 거죠? 그 이미지 게시판에 등록을 하려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등록을 하려다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폼을 하면 이미지 등록 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인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하고 에라 쪽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쪽으로 가는 것들은 요 URL만 전부 다 빼고요. 그 나머지 URL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세션에다가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럼 페이지가 바뀌었더라도 이제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저장을 해놨다가 로그인 처리를 하면 요 세션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세요. 요거 지금 JSP 할 때 1팀 김민식 씨가 1팀이었나요? 1팀이 아마 구현을 했어요. 구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써보실 수 있으면 되십니다. 이렇게. 자, URL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분석 설계를 했더니 회원 관리에 대해서 회원 관리 하시는 분이 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회원 관리 개발하시는 분이 회원 관리를 개발하신 분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썼어요. 로그인을 할 때 누가 로그인하죠? 일반 사용자는 무엇을 해요? 언제?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 또는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무엇을 입력해요? 아이디와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쓰려면 로그인 폼이 필요하세요. 로그인 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가 필요하세요. 로그인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은 요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뭐 4자 이상이어야 되고 20자 이내 4자부터 20자 이내까지 써야 되고 20자 이내에 써야 되고 첫 자는 영문자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그 영문자와 숫자를 쓸 수 있다. 숫자를 쓸 수 있어요. 영문자 플러스 숫자. 쓸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비밀번호는 눈에 안 보이게 뭐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내자부터 20자까지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모든 글자 다 돼요. 모든 글자 가능. 스페이스바도 가능하세요. 모든 글자 가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게 요구사항 정의서예요. 화면을 만들고 데이터를 쓰고 누가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안 한 사람이 일반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로그인 폼과 로그인 처리가 필요하죠. 요렇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보는 거고요. 이제 요구사항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이거 대부분 다 빠져 있고요. 어떨 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 이게 전혀 안 나온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입력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 입력할 특성을 전부 다 입력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여줄 때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뭐뭐뭐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 어디로 이동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얘를 버튼을 몇 개를 뭐뭐 버튼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예요. 제가 여러분들 거에다 전부 다 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예요. 댓글에다가는. 그리고 이제 제가 2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딴 사람한테 맡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요구사항을 막 쏟아내야 돼요. 제가. 그럼 제 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얘기해 주겠죠. 그걸 글로 정리한 게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로그인 폼을 써야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보면 로그인 폼 .2 이렇게 썼고요. 처리에 해당되는 요 겟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겟방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로그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포스트. 물론 요거 이제 로그인 .2 얘도 로그인 .2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겟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이제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로그인 .2로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내비두셔도 됩니다. 눈에 확인이 되니까. 데코레이터.jsp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이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로그인 폼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RL이 정해지면 요 URL에 맞는 컨트롤러를 이제 이렇게 URL에 맞는 컨트롤러인데 저기 멤버 컨트롤러에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처리 메소드 만들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거, 로그인 처리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요구사항 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보시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 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께 되면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께 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본인께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고 이게 어떤 걸 만들어야 한다. 뭐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먼저 컨트롤러, 이게 컨트롤러죠. 컨트롤러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만들어야 되고 매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에 데이터와 함께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DFD예요.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쪽에서 컨트롤러에서 또는 이제 화면단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화면단이죠. 화면단에 있는 데서 화면에서 이쪽에 컨트롤러로 뭘 넘겨줘야 되고,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뭘 넘겨야 되고, 멤버로 뭘 넘겨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적어 주셔야 하는 거죠. 적어주는 것을 이제 분석할 때 PPT에 다 적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놓으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 컨트롤러 쪽에랑 상관없이 화면단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보이는 게 와이어프레임.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다. 이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지금 UML 부분은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UML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찾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만들 겁니다. 개발이 다 되면. 그래서 이제 그냥 프로젝트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한 개 만들었는데 멤버 컨트롤러 만드셔야 돼요. 멤버 부여는 있는데 컨트롤러가 없네요.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십니다. org.제락의 멤버 밑에 부여 이렇게 하시고, 이제 클래스 만들어야죠.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면서 패키지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패키지를 이제 컨트롤러로 바꿔주시고요. 멤버.컨트롤러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네임에다가 멤버 컨트롤러라고 써는 거죠. 작성을 하십니다. 적당하고요. 예,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서 그 ORG 제락의 멤버 밑에 컨트롤러고 멤버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위에다 붙여야 될 거 기본적으로 3개는 붙여야 되죠. 첫 번째는 컨트롤러라고 붙여야 돼요. 컨트롤러라고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쪽으로 들어오는 매핑을 이제 마치는데 그냥 리퀘스트 매핑 전부 다 받는 게 리퀘스트 매핑입니다. 메소드랑 상관없이 받는 게 리퀘스트 매핑. 그 특별히 무슨 매핑이다라고 쓰려면 여기다가 메소드 이꼬로 해가지고 메소드 속성에 따른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슬래시 멤버 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멤버 슬래시 멤버라고 쓰면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사용을 하자. 왜냐하면 디폴트 decorate.jsp에서 로그인 처리가 안 됐을 때 여기 멤버 있죠? 멤버 밑에 들어와서 로그인 폼 좀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멤버라고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리퀘스트. 그 세 번째는 이제 로그를 찍어야 되죠. 로그 4j 이렇게 해서 롬법의 로그 4j를 해서 로고를 찍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흐름이랑 흘러가는 거랑 상관없이 찍을 때는 그 로그 워닝이나 로그 에러를 찍으면 되는데 그냥 이제 까맣게 그냥 찍으려면 요거 지금 까맣게 전부 다 찍히는 게 전부 다 로그 인포죠. 로그 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인포로 찍을 것인지 아니면 로그 워닝으로 찍을 것인지 로그 에러로 찍을 것인지를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러라 찍으면 이제 얘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전부 다 빨간색이 해야 되는데 근데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 나중에 로그의 뎁스를 얘가 이제 그냥 인포냐 워닝이냐 에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찍히도록 만들 거라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몇 개 만든다고요? 2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get post에 따라서 메소드를 만듭니다.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제 로그인 폼으로 가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이제 처리를 내러 가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public 쓰시고, return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한다고. 스트링, 그 다음에 로그인 폼 가로열고 가로 닫고 중간에 열고 엔터 쓰시고요. 파라미터로 받는 거는 이제 저희가 세션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 로그인 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로그인에 해당되는 관련된 거 쓸 건데요. 저희가 로그인은 이제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을 하는 거죠. 로그인을 한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짤 거예요. 한다.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션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세션을 넣어주셔야 어디가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고 걔가 페이지가 달라져도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션을 무조건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야 돼요. 세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그 로그인 폼으로 갔을 때는 이제 세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처리가 아니죠. 얘는 이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폼이니까 굳이 세션을 줄 필요는 없고 JSP에도 세션 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세션을 파라미터를 받아서 쓸 필요는 없고 얘는 단지 리턴만 필요하죠. 리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거 한 개 써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스트링이고요. 파이널 스트링으로 이제 모듈이라는 것을 모듈이라고 하게 만들고 이꼬로 여기는 이제 슬래시 멤버라고 쓰고 슬래시는 안 써요. 웹다시 슬래시는 이제 쓰고 멤버입니다. 라고까지만 쓰고 슬래시 붙이는 거는 이제 여기 이거 모듈을 앞뒤로 붙일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모듈을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쓰시고 여기다 이제 슬래시를 이 모듈 이름에는 슬래시를 안 썼으니까 슬래시를 쓰시고 여기다 이제 로그인.jsp 로그인까지만 쓸까요? 로그인 폼이라고 쓰셔도 돼요. 로그인 폼. 근데 저희는 그 멤버 폴더 밑에 로그인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따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일단은 이제 로그인 이렇게 쓰고 로그인 폼이라고 쓰면 옛날에 썼던 프로젝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으세요.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로그인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public 씁니다.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한다고. 그다음 로그인 처리. 이때 세션이 필요합니다. 세션. 그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받아야 돼요. 얘는 이제 그 넘겨주는 클라이언트에서 넘겨주는 아이디와 PW를 받아야 한다. 이게 두 개니까 주로 이제 로그인 부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죠. 받아서 처리라는 걸로 쓰시고요. 두 번째 받아야 될 거는 이제 세션을 받아야 돼요. 세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세션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파라미터를 왜 이걸로 썼을까요?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저희가 로그인 부요 이렇게 부요를 받고요. 콤마 쓰시고요. 세션을 봐야 돼요. HTTP 세션을 받습니다. HTTP 세션 받으시고 얘를 이제 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세션을 하게 되고요. 자, 로그인이 다 끝났어요. 로그인 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임시 로그인 처리가 됐으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가 리다이트 어트리뷰트라는 것도 이제 RTTR 이런 걸 함께 선언해 주시면 이제 메시지도 뿌릴 수가 있죠. 자, 리턴 쓰시고요. 쌍따옴 찍고 이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리다이렉트를 써야겠죠. 리다이렉트 로그인이 다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희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보드 밑에 뭐 리스트.2 그 메인을 안 만들었어요. 메인을 안 만들다 보니까 그냥 게시판으로 가세요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페이지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냥 게시판으로 가도록 써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이제 여기는 로그인이 끝나면 가야 될 때 로그인이 끝나면 이동할 URL을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전 로그인 URL을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세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지 쓰기에 하다가 로그인 쪽으로 왔으면 로그인 URL은 저장하면 안 되고요. 이미지 쓰기 URL을 저장해 놨다가 그쪽으로 가세요를 요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리다이트에서 그 뒤에다 붙여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쓰시면 이제 RTTR 점 쓰셔가지고요. add attribute 해서 이름과 함께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MSG라는 걸로 쓰시고요.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써주시고 메시지 쓸 때가 참 많죠. 실제적으로 메시지 써먹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디 같은 것도 이제 붙여줬다. 그러면 뭐뭐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디 같은 거를 알러스 아까 보여주면 보안상 있으니까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써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으면 번호가 맞으면 로그인 처리한다. 로그인 처리하는 게 세션에다가 로그인 부여를 넣어준다. 이게 이제 로그인 처리예요. 로그인 처리하는 게 여기 이제 세션에 이제 로그인 부여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넣어준다. 이게 이제 로그인 처리한다니까 이제 거기에 맞으면 비밀번호가 맞으면 로그인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DB 처리가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다는 것은 DB에 있는 거 정보와 맞으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러 갔다 와야 돼요. 정보와 맞으면 로그인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가져와서 처리가 되는 것을 이제 써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DB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이제 한 URL을 만들고, 그럼 이제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저희가 괜히 이제 URL을 만든 게 아니죠. 이렇게
멤버 밑에 로그인 폼 .to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사용이 되니까 자 이렇게 쓴 거 위에다가 골뱅이 갯방식으로 쓴대요. 이렇게 갯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갯 매핑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슬래시 위에 멤버는 있습니다. 멤버는 있고 이제 로그인 폼 .to 요거는 이제 그 디폴트 데코레이터에 있는 URL과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넘어왔을 때에 이제 URL과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겟 매핑을 썼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로그를 한 개 남겨주시면 로그 한 개 남겨서 로그 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포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남겨주시면 되고 그 메소드 이름 맨 앞에다 써주시면 로그인 폼이라는 메소드를 앞에다 써주시면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폼 미동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넣어주시면 좋겠죠. 예, 그럼 여기 경고도 없어지고 예, 로그인에 안 썼습니다라는 경고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로그인.jsp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로그인.jsp를 맨 땅에 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전 프로젝트는 화면에 만든 게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름만 달라졌죠. 그래서 그 이전에 썼던 프로젝트를 찾아가서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에서 JSP 그래서 이제 그 JSP에 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해주시면 하면은 이제 분석할 것도 없고 JSP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프링을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JSP 만드는 게 반이죠. 반인데 JSP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웹 컨텐트 밑에 웹 다시 하나프 밑에 뷰스 아래 멤버 밑에 보시면 여기에 로그인 폼.jsp 여기 있죠. 폼.jsp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 JSP 있는 쪽 이제 멤버 폴더를 만들고요. 뷰스 아래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시고 멤버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 이렇게 해서 멤버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그 로그인 폼.jsp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리턴한 거 보시면 로그인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스프링에서 로그인 폼 이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으로 만들고 있어서요. 예. 로그인.jsp입니다. 그 JSP로 쓸 때는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똑같으면은 이제 분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F2 키 누르세요.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로그인 지금 처음이네요. 아직 그 커밋을 안 시켰기 때문에 F2 저도 F2 키 누를 수 있어요. 로그인.jsp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로그인.jsp로 바꾼다. 커밋을 시킨 다음에는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S본에서는.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고요. 로그인을 하러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로그인 폼 좀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데코레이터 디폴트 한다면 데코레이터에서 여기에는 로그인 영어로 썼을 것 같은데 영어로 로그인 영어로 썼죠. 영어로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로그인 폼 좀 들어가서 이게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간다. 로그인 폼 좀 들어가고 이제 로고 한 개 찍고 그 다음에 그 폴더 밑에 있는 로그인.jsp로 가게 되는 거죠. JSP 정보고요. 자, 그럼 로그인.jsp를 한번 가서 볼게요. 실제적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그인.jsp를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거예요. 열어보시면 여기 메타 있네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로그인 폼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그 네임이 중요하다.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안 했어요? 이제 밸리데이팅 같은 걸 안 했죠. 패턴이나 뭐 이런 거 몇 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텍스트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내자부터고 첫 문자는 영문자고 뭐 이렇게 텍스트로 써놓은 것은 여기에 패턴 같은 거 하게 만들어서 정기 표현식인데요. 패턴 이렇게 만들어서 자 A부터 맨 앞자는 A부터 그 다음에 이제 Z까지 대문자 Z까지 요게 이제 앞에 돼 있고요.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그다음 0부터 9까지 이 중에 하나 대괄호 열고 대괄호 바꿔가 요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글자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동일한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기 숫자는 안 돼요. 요거 숫자는 안 되고. 그럼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숫자는 안 돼요. 숫자는 안 되고요. 영문자 이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숫자도 되는데, 숫자도 가능한데, 중괄호 알고 중괄호에서 반복. 그래서 씁니다. 세 글자부터 19자까지. 맨 앞에 거를 여기 한자를 썼기 때문에 한자, 여기 1입니다. 1 플러스 3하면 4. 그 다음에 1 플러스 20 하면 19 하면 20. 그래서 20자까지. 네 자부터 20자까지.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렇게 한 개 붙여주시면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리퀴어드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리퀴어드 정도를 이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것도 패턴 붙이겠습니다. 패턴 점, 이 모든 글자고요. 중괄호 열고 네 자부터 네 자 콤마 뭐 20자까지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퀴어드 얘도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별도로 자바스크립트를 안 만들더라도 이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쓰게 되고요. 뭐 이 정도 됐네요. 이제 로그인 취소 같은 것도 누를 수 있는데 일단 로그인만 했어요. 어차피 다른 데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됐으면 이제 저희가 그 이쪽에 새로 그냥 게시판 부분을 갈게요. 공지사항 말고 게시판을 클릭하면 여기 지금 회원가이고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떴죠. 네, 로그인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URL이래요. URL 해당하지 않은 URL 로그인 폼.2 멤버 밑에 로그인 폼.2 매핑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서버가 아까 전에 서버 동 정보가 지금 현재 빨간색 밑으로 안 보이네요. 일단은 서버 다시 돌릴게요. 리스타트. 매핑이 안 보이면 이제 서버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리스타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매핑을 찾아보셔야 돼요. 매핑이 멤버 밑에 이렇게 잘 돼 있나, 설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글자가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러 갑니다. 얘가 404번 났으니까 매핑 쪽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핑 멤버 찾습니다. 멤버 없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멤버 로그인 폼 있죠? 점2 있습니다. 점2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 폼이 나오는 거죠. 그 404번 났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매핑이 잘 됐나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매핑이 잘 일어나고 있나. 처리 안 보이네. 처리 어노테이션 안 붙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부터 붙이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로그인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골뱅이 포스트, 얘는 포스트로 받으셔야 되죠.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포스트 매핑 뭐 성답에 찍고 슬래시 로그인 점2 이렇게 해서 받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서버가 다시 돌아야 되는데 아까 서버가 다시 안 돌아서 강제적으로 일단은 지금 돌고 있네요. 강제적으로 돌리랬더니 돌고 있어요. 그리고 매핑을 보셔야 돼요. 매핑 서버가 돌 때에 이제 그 중요하게 볼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매핑이에요. 그래서 매핑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멤버 밑에 여기 있죠. 로그인 점2와 로그인 폼 점2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jsp 쪽에서 로그인.jsp에서 여기 액션 부분이 잘 되어 있나 보세요. 액션 로그인.2로 잘 되어 있죠. 포스터 방식으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ame, id, 인풋 태그의 name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요게 썼던 거, 요구사항에 썼던 거 이렇게 요구사항에 썼던 거를 이제 여기 요구사항에 썼던 거를 이제 이렇게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그 ID 부분을 이제 안 쓰고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란을 작성해야 됩니다. 글자를 모자르게 쓰면 요청한 형식과 일치시키세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형식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형식에 대한 안내문은 타이틀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로 써줘야 되는데 인풋 태그에 형식이 안 맞으니까 뭐 타이틀 이꼬로 이 형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자는 영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맨 앞자는 영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자부터 20자 사이의 대인 사이
사이 자 길이로 입력하십니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게 이제 안내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잘 안 써놓으시면 이제 사용자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다시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이제 여기다 두 글자만 쓰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이게 타이틀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청하는 형식에 맞지 않는 게 이제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로그인 폼을 완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그인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